네, 광주메일TV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메일TV가 주요 인사들을 만나 현안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안상수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상수입니다. 네, 안 의원님은 인천시장도 역임하셨고 지역구가 인천이시죠? 네네. 인천광역시장 네. 2번 하고 네.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을 3번째 하는데 네. 한국당에서는 이제 전국위원회 의장까지 지냈습니다. 예. 다음 달 2월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이제 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출마의 변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내년 선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대통령도 혹은 지자체 선거에서도 참패를 한 상황에서 지금 이제 국민들은 지금 현 정권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는 데가 많고 그래서 시장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앞으로 구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돼서 정부에다 대고 새로운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년 선거에 아주 굉장히 열심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선거에서 한국당 입장에서 압도적인 승리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를 하셨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우리 3만 불 소득을 5천만 이상 가진 국가에서 지금 세계 7개국 정도가 그러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의 힘으로 일당이 되면 이것을 정부 정책을 견제하고 잘못되는 것은 또 좋은 방향으로 인도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년 선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약에 내년에 일당이 안 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좀 뭔가 좀 그 쇠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안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광주하고 사실 특별한 인연이 없을 것 같으면서도 또 나름대로 인연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광주의 가장 큰 현안인데 여기 예산 확보에 좀 기여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난 정기국회에서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2018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면 정부 470조 예산 전체를 조율하는 핵심 키맨이죠. 그런데 우리 이 시장님이 여러 차례 오셨어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그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다 해서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끝까지 정부 측에 같이 설득을 해서 한 260억 정도, 260 그렇죠. 그렇게 돼서 추가로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하고 제가 아까 시장실에 가서 이용섭 시장도 만났는데 역시 고맙다는 말씀을 했고 또 이번에 제가 예결산위원장을 하면서 광주에 지금 여러 인프라, 대구로 가는 고속도로에서부터 강진 가는 고속도로서부터 여러 SOC 인프라를 하는데 많은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주로 오는 발걸음이 좀 가볍다. 뭔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광주 전남 혹은 뭐 전북까지 포함해서 제가 역할을 했다라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뭐 감사패라도 좀 드려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감사패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저한테 관심 가지고 서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예. 안 의원님 1월 30일 날 이제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현실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에서 당선이 어려운 만큼 당선 가능한 비례대표를 배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신가요? 지금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전국 정당이라고는 하는데 호남권 의원이 이제 거의 없거든요. 두 분이 계시긴 한데 일단 지금은 탈당이 된 상태고 또 앞으로도 뭐 쉽지 않다는 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국 정당이고 또 호남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들이 있어줘야 정책적인 균형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호남 그래서 광주, 전남, 전북의 당선권이 뭐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만 한 20명 된다고 볼 때
사실 한 너댓 명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신에 이제 젊은 분들로 젊은 호남분들 미래에 대해 호남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키운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같은 맥락에서 사실 뭐 최근의 일은 아닙니다만 이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전통적으로 이제 호남에서 지지를 좀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예.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참 간단한 일이 아닌데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이제 여촌야도 현상이 있어서 호남 지역의 소위 지방에서는 이제 그 우리 당의 전신에 그 국회의원도 많이 계셨었죠. 그런데 이제 아마도 이제 삼김 시대 때 YS가 영남이고 이제 DJ가 호남이고 이러면서 좀 역시 이제 지역적인 그런 정치적인 지형이 마련이 됐던데 그 이후에 사실 가장 불필요한 일이 5.18 아래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역사적인 과오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것이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인데 저희들도 사실 노력은 많이 합니다. 정책적인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만 아직은 그것도 이제 우리 호남 분들한테 이제 많이 가슴에 다가오지 않았다 이렇게 반성을 하고 다만 이제 호남 분들도 저희들에 대해서 그 저희 진정성을 좀 인정을 해주고 좀 더 마음을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출생 자체가 충청인으로서 또 그 수도권 중에 인천에서 뭐 시장도 오고 정치를 해서 호남 분들하고 교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뭐랄까 지방색이 없는데 아무래도 당의 정서로 가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대표가 되면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 자유한국당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자유한국당이 이제 절대적인 제1야당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1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당이 정비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가는 동안에도 전국위원회 의장을 했고 또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에서 역시 참패를 할 때도 전국위원회 의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역시 비상대책위원 체제로 또 들어갔죠. 그래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를 발족을 시키는데도 제가 역시 의장으로서 역할을 했는데 이제 그런 그 당이 변신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지금 13분이 계시긴 하나 조금 응집이 약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출범한 지 초기니까 국민들과 언론에서 아무래도 그쪽에 조명을 많이 하고 저희들에 대해서는 좀 조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혹시 가끔 잘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이제 부각이 안 된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제가 대표가 되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113명의 국회의원을 전사로 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게 하고 당은 저희들이 잘 단합하고 해서 역시 이제 국회의원 공천을 정말 그 국민과 당원들 뜻에 따라서 투명하게 하고 또 역시 비례대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대표를 미리 지명을 해서 각 지역별 혹은 산업별 이런 그 안배를 해가지고 미리 공천을 해서 열심히 뛰게 하고 또한 내년에 말하자면 선거 당시에 정말 당력을 모아서 또 보수 우파의 모든 분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선거를 치르면 이제 압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연스레 이제 국정도 균형 있게 가고 저희들이 일당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도 좀 소상히 보도를 하게 되다 보면 시정이 많이 되지 않을까. 진면목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말씀. 지금 사실 그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이 전당대 2월 17일 날 있는 전당대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걱정이 저희들 뭐 얼마든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륜과 경험을 가지고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서 말하자면 저 내년 총선을 잘 준비해서 그 승리가 가능하다. 즉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이거는 뭐 지지자나 비지지자를 떠나서 중간 심판이라는 건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면은 지금 이제 현 정권에서도 혹시 자기들이 잘못했나를 반성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국민들은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요즘에 그 소위 우리 한국당의 그 잠룡들이라는 분 한 세 분이 오세훈, 황교안, 뭐 홍준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분들이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들이 대표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그 과잉 경쟁이 돼서 대통령은 3년 후에 3년도 넘죠. 3년 반이나 후에 그 선거를 하게 될 텐데 미리 이 조급히 과잉 경쟁을 하다 보면 우리 당연히 그런 그 격렬한 다툼이 있고 그럼 또 계파 싸움이 또 다시 생겨나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은 아유 이건 뭐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이러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자유한국당도 또 심판해야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좋은 기회를 놓치는 건데 또 누가 이제 그 이제 소위 잠룡 중에 한 사람이 대표가 됐다 그럴 경우에 이것이 또 이 당권파와 또 비당권파가 또 경쟁을 또 하게 돼요. 그러면 과연 내년 그 선거 때 우리가 당력을 모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뭐 대통령감이라고 보고 본인들이 이번에는 백의종군 하면서 백의종군 하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 때 전국 그러니까 중앙선대위 위원장 같은 걸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후보들을 지원하고 홍보하면서 당선도 잘 시켜주고 그런 다음에 본인들도 어떤 국민들한테 지지를 높이고 당의 희생과 봉사를 하고 나서 이게 대통령에 출마를 해야 이게 순서인데 잘못하면은 이 좋은 후기를 그 사람들이 어떤 대권병 때문에 우리 당이 다시 망그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걱정하는 거고 따라서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을 안 하고 계속 나와서 경쟁을 하면 당원들이 저와 같은 사람들을 잘 선택을 하면은 그게 되는 거니까 저 같은 이런 경험도 많고 또 선거도 잘 알고 당에도 오랫동안 충성을 했던 이런 사람들을 해서 관리형 대표로 선정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지금 선거는 이기고 그것이 수순이 맞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당 대표와 그럼 별개 잠룡들은 그 3, 4년, 3년 후에 대선에 준비를 하고 이번에는 이제 그 관리형 대표가 좀 대표를 선출하는 그런 구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잠룡들은 내년 총선 때 전국을 지원 유세하고 다니면은 그런 그 희생과 봉사 없이 그냥 뭐 당이 조금 안정이 되니까 과거에 뭐 당이 어려울 땐 뭐 주변에서 오지도 않았던 분들도 그냥 와서 대표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우리 당원들도 잘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저희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무슨 이제 시일도 좀 남았고 또 변수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이 세 명, 특히 오세훈, 황교안, 홍준표 이분들 계속 그 당 대표 계속 고수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사실 선거가 천변만화하지요. 하루하루가 다르기 때문에 뭐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저로서는 끝까지 완주를 해서 우리 이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의 폭을 넓혀놓겠다. 그러면 이제 아마도 그들이 과잉 경쟁을 하면은 하는 게 현장으로 계속 현실로 나타나면 안상수 주장이 맞았구나. 이래서 결국은 저한테 표를 몰아줄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보수층을 뭐 극보수, 중도보수, 개혁적 보수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는데 우리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극보수가 많다고 보신가요? 아니면 중도나 이렇게 개혁 이런 지지층이 많을까요? 개혁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아무래도 뭐 중도와 이제 뭐 우파, 극우도 포함이 돼서 이제 중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결국 이것이 소위 개혁 보수라든지 이렇게 외연을 확대하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선거 지형이
소위 보수 진보 혹은 우익 좌익이 30에서 35%의 고정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0에서 35 정도의 그 중도 스윙 보터들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연을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런 점이 바로 또 저희들 같이 뭐 출신 지역도 충청도에다가 또 그 정치도 인천광역시에서 수도권에서 하고 이런 분들이 해야지 외연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주장이.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광주 호남에 오셨으니까 예. 호남 시도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젊어서 사실 제 첫사랑이 광주 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또 충청도 사람으로서 우리 친인척도 호남 쪽에 살고 또 저희들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지역 갈등도 없어져야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 같이 중도적이고 중립적인 그런 사람이 자꾸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도 좀 책임성 있게 나갈 때 그야말로 지역적인 갈등도 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번에 대표 선거를 비단 자유한국당의 어떤 대표입니다만 우리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한 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대표 투표를 할 때 30%가 여론조사입니다. 70%가 당원인데 당원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3%에서 5%가량 영향력이 있는데 우리 여론조사는 거의 뭐 10% 이상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희들이 민주당과 대결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한국당 내에 있는 이만큼 안상수를 그냥 압도적으로 이렇게 여론상 지지를 해주면 저한테 당선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내년 총선에서 호남 지역의 당선이 어려운 만큼 이 지역만에 좀 배려를 하겠다 하는 게 우리 안 의원님의 말씀이셨는데 그게 바로 현실 정치인 것 같아서 한편으로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선전하시기를 바라고요. 안상수 의원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